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HI교육 임승엽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수시 배치가 굉장히 활발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즌인 만큼 혼돈의 금년도 2025학년도 수시에서 6강탈 피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시 배치 마지노선 설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시 배치 마지노선 대학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수시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6개 수시 배치 대학 중 상향 지원 대학이 붙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반대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적정 안정 지연이 합격을 해서 6강탈을 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떨어지게 된다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겪는 그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은 진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상향 지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정 안정 지연도 굉장히 밸런스 있게 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점을 일단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배치에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 수시 배치에서는 상향 대학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 견해로는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6순위 대학 수시 배치에서 마지노선 대학은 과연 어떻게 결정하냐? 이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순위 대학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3월, 5월, 6월, 7월, 9월 다양한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는 성적은 바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일 겁니다. 근데 현재는 수시 배치 시즌이고 아직 구평을 보려면 한참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이제 마지노선 대학을 잡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수시 배치 마지노선 어떻게 하냐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우선 첫 번째 학생의 과목별 준비 상태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컨설턴트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자, 예를 들어서 개념이나 문제풀이가 완벽하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성적이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이제 수능에 가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반대로 탐구 과목을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안 나와서 화생에서 지구과학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다. 아니면 사탐으로 이제 이과 학생이 수능 최저를 하기 위해서 사탐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중심으로 하다 보니 아직 문제 풀이가 되지 않았다. 그런 상태를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학생의 이제 과목별 상태, 준비 상태, 뭐 개념이나 문제풀이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6월 평가 모의고사로 기준을 잡고 이제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자, 6월 평가원 성적에서 학생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과목별 원점수 기준으로 한 문제나 두 문제를 더 틀렸다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본인 성적이다가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케이스들이 이제 한 개 더 틀린 걸로 할 거냐, 두 개 더 틀린 걸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긴 한데요. 학생이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더 잘 본 경우, 평균적으로 본 것보다 훨씬 잘 본 경우에는 두 문제 정도 더 틀렸다는 가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이거는 접근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본인이 문제풀이나 개념의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지금 점수가 정말 최악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 문제를 더 틀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유지한다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성적이 오른다는 가정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6순위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정말 수능을 못 치렀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이 과목별 원점수에서 한두 문제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배치는 굉장히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목별로 한 문제,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더 틀렸다는 가정으로 점수를 해서 모의지원 프로그램, 뭐 이제 대형 모의고사, 대형 이제 교육 사이트라든지 EBS라든지 이런 데에 점수를 넣어보고 이제 본인이 지원 가능한 적정 지원 대학 라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개인의 주관차인데 이미 점수를 떨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대학에서 본인의 마지노선을 잡을 건지 아니면 적정 대학보다 한두 칸 정도 위에 대학을 이제 마지노선 대학으로 삼을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의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점수를 떨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정 대학보다 한두 칸 위에 대학을 마지노선 대학으로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시는 그림처럼 모의고사 지원 가능 대학 라인이 적정으로 국민숭실, 세종 뭐 이런 대학에 만약에 설정됐다면 본인의 6순위 수시 배치에서의 6순위 마지노선 대학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정도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수시 배치 마지노선 대학 결정에 대한 방법은 일단 설명해 드렸는데 또 세부적으로 더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수시 배치 마지노선 대학이 뭐 전형상으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논술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교과 전형일 수도 있는데 대개는 마지노선 대학이 교과인 경우가 조금 더 경우 이제 확률상 훨씬 많으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곧 이제 뭐 수시 배치할 때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건데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혹시 마지노선 대학 가면 그 대학 갈 건가요? 가실 건가요? 진학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생각 밖으로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현실 감각이 없는 편입니다. 물론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니요 안 갑니다. 해서 대학 라인을 다시 올리거나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시 배치 마지노선 대학 라인을 설정을 했는데 그 대학을 본인이 정말 가기 싫다 해서 아니요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육강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 나중에 조금 더 많이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 대학의 괴리감이 엄청 목표 대학뿐만 아니라 마지노선 대학의 괴리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라면 나중에 어찌됐든 수시 결과도 안 좋고 학생분 자체도 후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수시 배치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지노선 대학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부모님한테 하나라도 붙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과 다 떨어지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특히 이제 여학생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후위는 뭐 편입이라든지 재수라든지 반수라든지 요런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하나라도 붙고 하는 것과 다 떨어지고 후위를 도모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좀 하나라도 붙여놓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개인 컨설턴트 견해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오히려 하나라도 붙으면 더 적응 못해서 학사 경고가 나오거나 뭐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도 하나라도 붙이는 게 심리적 안정감 차원에서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노선 대학이 대개는 교과 전형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교과 전형을 마지노선으로 했을 때 유의사항 조금 참고하실 게 있는데요. 자, 우선
6평과 9평 때 교과 전형에 걸려 있는 수능 최저를 만약에 못 맞춘 상황이라면 해당 지원은 적정 안정이 아니라 상향 소신 지원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이미 못 맞췄다면 6월이랑 9월에 못 맞췄다면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도 제발 수능 가서 최저를 저 맞출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6순위 대학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6강탈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성적 변동성이 일단 큰 과목은 국어랑 탐구, 변동성이 작은 과목은 수학이나 영어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금년도 이제 N수생 증가에 따라서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영어에서 최저를 맞추는데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 6평까지 1등급 비율이 정말 지금 적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정말 지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현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학생 학부모님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6순위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교과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 6월이랑 9월 평가원 기준으로도 못 맞추는 교과를 지원하는 것은 6강탈로 향하는 지름길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굉장히 위험한 지원이다. 그러니까 6상향으로 지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교과 최저를 맞추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 준비라든지 서류 준비도의 상황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100% 합격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지만 교과 전형상의 최저를 이제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만약에 서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주변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 이제 컨설턴트,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서 서류 관리 상태가 만약에 좋다면 교과 전형 대신 안정적으로 학생부 종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금년도에 더 안전할 수도 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닐 수도 있지만 6개 대학 중에 안정적으로 붙일 수 있는 대학을 꼭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수시 배치와 관련해서 일단은 수시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향일 수도 있지만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적정 안정 지원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시 배치를 할 때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수시 배치 마지노선을 구성하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마지노선 대학을 설정할 때 있어서 교과 전형을 쓰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만약에 6평과 9평 때 못 맞추신 거면 그 지원 자체는 이미 상향 소신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수시 배치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HI교육은 현재 이제 중3에서부터 고3에 이르기까지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채널 QR코드를 활용하셔서 이제 상담 문의 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하단에 나와 있는 네이버 폼으로 상담 신청 진행해 주시면 현재 지금 뭐 고3 학생들과 관련된 수시 배치 관련 내용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